네, 안녕하세요. LG CNS의 서혁준입니다. 저는 이제 AI 사업부의 보안 사업 담당 CQ 엑스퍼 허브 레드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레드팀 하면 이제 공격하는 팀이죠.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대응 방안을 개발자 관점에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공급망 보안 하면 우선 공급망 공격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제조할 때 또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그 보안이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우리 개발사에 공급되는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는 그 공급망에 침입을 해서 개발 소스를 조작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는 그 다수의 소비자 고객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급망 보안은 무엇일까요? 공급망 보안은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급망에 참여하는 개발사 그리고 공급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공급망 관련 수행해야 할 보안 활동들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급망 보안이 대두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라윈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솔라윈즈는 러시아의 해커들이 솔라윈즈라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공급자입니다. 공급자의 소프트웨어를 소스 코드 단계에서 침입해서 악성 코드를 심었고 그 악성 코드가 실제 최종 고객 서비스로 배포되는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기관 그리고 기업에 침투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동서부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악성 코드, 랜섬웨어를 설치를 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사건이고요. 이로 인해서 송유관 실제로 전달되는 그 오일 프라이스가 상승했던 대규모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망 공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을 주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 25-14028이라고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연방 정부에 납품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공급에 대해서 보안 관리를 의무화하라는 조항이 붙었습니다. 이 공급망 행정명령이 발효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OMB라는 관리 예산실에서는 행정부서와 각 기관장을 위한 메모랜덤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공급자인 최종 생산자, 공급자들 개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를 이제 인테그레이션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최종 생산자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모범 사례를 준수를 해야 되고 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증명을 해라. 그래서 자체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생겼고요. 그래서 SDF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Secure Software Development Framework.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LG SDL과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리스트에서 발간하는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범 사례를 준수해서 자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보안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특정 기한 내에 불가능한 그 경우에 조치 계획을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조치 계획을 제출할 수도 없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해당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행정명령은 매우 강력한 규제 조치이고요. 또 이제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U는 사이버 보건력 법을 제정합니다. 사이버 레질리언스 액트, 그래서 CRA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이버 보건력 법에서는 적합성 평가와 SBAM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EU 영내에 공급되는 또는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 SBAM이라는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마테리얼스 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합성 평가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보안에 관련된 규정들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평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는 EU에 인증된 기관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적합성 평가를 시행해야 되고요. 그 결과 통과하면 CE 마크 부착이 허용되는데, 만약에 이 강화된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CE 마크를 부착할 수 없게 되고요. 해당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EU에서 유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EU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이버 보안 관련 법이고요.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 대상 제품의 규모는 광범위합니다. 거의 빠지지 않는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모든 인공지능 탑재, 네트워크 탑재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술 문서로서 SBAM을 요구를 하는데요. SBAM이라는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라이브러리, 파일, 어떤 소스 코드, 외부에서 가져다 쓴 것 또는 가져다가 수정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세부적으로 식별해서 해당 그 구성 요소에 어떤 오픈 소스 라이센스고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기술 문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해서 취약점을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또 EU에서는 제품 보안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점검의 범위가 공급망 보안으로 넓혀져서 이제 사이버 보안하면 단순히 정적, 동적 분석, 침투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취약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고객, 엔드 커스터머에게 공개하는 블러틴을 운영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 쉴드 발표하실 때에도 이제 취약점 정보가 공개된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EU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측면에서도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는 어떤 상황일까요? 국내 공급망 보안 상황을 공공 쪽에 몇 가지 프로젝트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소스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픈소스에 내재된 취약점은 어느 정도일까? 프로젝트 한 건당 구성 요소를 카운트해 보면 300개, 많게는 500개의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 한 개를 놓고 봤을 때 10%는 취약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구성 요소당 1개의 구성 요소는 실제로 알려진 취약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 한 개는 평균적으로 3.7 가지수의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100개다 그러면 370개의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가능한, 다시 말해 익스플로잇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취약점이 원격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또는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취약점이 이제 광범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서 대응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취약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약점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좀 더 말씀드려보면 국내 공급망 보안 침해 사고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가정보원 그리고 영국의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에서 공동으로 발표문을 하나 작성해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이제 얼러트가 발행된 배경은 이제 외부의 해커들이 정부 기관, 금융 기관 그리고 방산 업체들을 타겟팅해서 APT 공격을 하는 정황들을 포착을 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타겟팅했느냐, 이러한 이제 기관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타겟팅했습니다.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였고 뭐 인증서 프로그램, 어떤 PC든 다 설치되어 있죠.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취약점을 이용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 공급망 보안은 심각하다,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민간 기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에 말씀드린 국가정보원, 또 이 범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간합니다. 또 각 부처에서도 공급망 관련해서 지침을 개정하게 이르는데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이쪽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식약처 보안 지침에서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거나 침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S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S밤, 소프트웨어 빌드 오브 마테리얼스 약자죠. 뭐 생산에서는 뭐 생산 구성 요소를 식별하기 쉽겠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 비정형의 어떤 코드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구성 요소 식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취약점이 인터넷에 공개가 된다, CVE가 공개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LG 기업은 소프트웨어가 영향받는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파악을 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인 파일, 라이브러리 그리고 패키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관계들을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취약점 정보와 매핑되는지를 잘 분석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분석 기록하는 S밤을 이제 추출하는 활동을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어디에서 할 거냐, 구현 단계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뭐 테스트 단계에서 하는 거냐, 사실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목적의 S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 단계에서 추출한다. 그러면 이제 계약된 공급자들에게 문서로 당신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질의서 답변 형태로 파악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 개발사이니까 구성 요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구성 요소의 라이브러리들을 식별을 해서 해당 버전을 또 찾아내고 버전에 해당하는 취약점들을 수기로 매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코드 레벨에서 코드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 SCA라는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빌드 단계 또는 바이너리 배포 단계 아니면 실행 단계에서 S밤을 추가적으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된 S밤을 다른 부서에, 다른 고객사 또는 기관에 전송을 해야 될 경우 표준화된 포맷, 사이클론 DX 또는 SPDX라는 포맷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자동화하는 데도 많은 이점이 생길 겁니다. S밤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떠한 항목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해당 필수 항목 또는 뭐 선택적인 항목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시사라는 이제 정부 기관 산하 기관에서 최소 S밤 항목을 개정했습니다. 24년 9월에 구성 요소 투명성 프레임워크이라는 문서를 개정하면서 S밤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 그리고 부가적인 항목 그리고 각 항목의 속성 값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예시들, 최소는 이 정도가 돼야 되고 가장 이상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의 문서를 발간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좀 추려 보면은 우선은 이 소프트웨어, 엔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이 최상위 구성 요소를 하나를 정해요.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다. 그러면 이 로봇 청소기가 최상위 구성 요소입니다. 그럼 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이제 이 S밤을 추출하는 생성자, 그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되겠죠. 그리고 생성 일시, 그리고 S밤의 유형, 이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추출했느냐, 구현이냐, 빌드 배포 단계냐, 실행 단계에서 추출했느냐, 그 유형에 따라 S밤의 추출 컨텐츠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도 명시돼요. 그 다음에 각 세부 구성 요소들을 추출하게 되고 그 구성 요소마다 해당 요소 명칭 그리고 엘리어스, 해당 구성 요소의 버전, 이게 중요하죠. 버전이 있어야 취약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구성 요소를 공급한 서플라이어의 네임, 그리고 라이선스 정보, GPL, LGPL, 아파치, MIT 이런 라이선스 정보, 그리고 해당 구성 요소가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무결성 해시값, 그리고 구성 요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추출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항목을 정의를 할까요?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항목을 정의한 거를 좀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에서는 이제 국가안보에 관련된 그런 항목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항목은 좀 줄였습니다. 대신에 보안 취약점 정보를 풍부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어요. 예를 들어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서 이 구성 요소들이 실제 어느 경로에 설치되느냐, C 드라이브에 테스트 폴더 밑에 test.exe라는 형태로 설치가 됐느냐, 이런 정보를 추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각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취약점 정보들, CVE라는 그런 취약점 번호들을 관리합니다. CV 번호도 관리하고 CVE 해당하는 그 임팩트 점수를 관리해요. 10점이면은 크리티컬, 7점 이하면은 하이, 미디엄, 로우, 이런 식으로 취약점 점수를 관리하고 이 취약점이 언제 발행되었느냐라는 정보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국가나 기업, 기관의 관리 목적에 따라서 항목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LG는 LG만의 이런 S밤 항목들을 어떤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냐 정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실제로 개발 부서에서 또는 개발을 지원하는 보안 부서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몇 년 전의 생각은 단순히 S밤을 추출하는 SCA 도구를 구매해서 개발팀 또는 보안팀에다가 사용하라고 하면 되겠네, 이런 단순한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망 보안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 조직, 예산 이런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관련 있는 공급자가 어느 회사들이지? 그런 공급자, 서플라이어들을 우선 정의해야 됩니다. 제조사라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받는 여러 서플라이어들이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는 SoC부터 해서 단순히 네트워크 주변 장치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솔루션 소프트웨어 공급 회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제품 제조라기보다는 서버 사이드의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 솔루션 장비들에 대한 공급자들도 있죠. 그리고 IT 시스템을 개발할 때 IT 시스템, 서브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발 환경도 있고 직원, 백그라운드가 불분명한 직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급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공급망 관리 대상을 좁혀야 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공급망 관리한다? 그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좁혀보자면 수출형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언스 대응, EU 북미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매한다. 그러면 해당 솔루션에 취약한 그런 공급망 취약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LG 회사의 중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공급망 보안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인이 다 할 수 없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담당자 구성 그리고 예산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직하면은 이제 개발 조직도 있고 보안 조직도 있고 그 중간에 이제 품질을 보는 조직도 있죠. 그리고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설계, 개발, 테스트 여러 단계에서 그 조직 담당자들의 역할이 있고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 상위의 책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잘 정의해야 되고요. 이를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마련해야겠죠. 보완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점검할 예산도 필요할 거고 개발한 후에 이 공급망 보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할 예산도 필요할 거고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데브옵스 운영을 하면서 데브스եկ옵스 위에다가 공급망 보완을 추가하는 운영 예산도 필요하겠죠. 점검 툴도 구매를 해야 될 거고 포스라이트와 같은 이제 자체 LG 툴도 이용하고 추가적인 어떤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서 외부 툴도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를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게 취약점을 스테이터스 관리를 하고 알람을 줄 수 있는 취약점 관리 포털도 구축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들과의 계약서에도 어떤 공급망 보완에 대한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될 거고요. 또 LG 자체 회사의 내부 정책에도 공급망 보완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관련 어떤 조직에 대해서 명문화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이행해야겠죠. S밤을 처음에 이제 생성을 하는 단계 그리고 이 생성된 S밤을 다시 보완하는 어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 추가적인 S밤 검증 단계를 한 사이클을 돌고 이 S밤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식별을 하고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고 개발팀이 취약점을 조치하도록 하는 관리 단계 그리고 외부 기관 또는 계열사 간의 S밤 정보를 공유하는 이제 어떤 기업 간의 협업 관계 또는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그런 제출 프로세스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각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개발 운영 환경, C, 자바, 파이썬, 데브옵스, 클라우드, IoT 여러 환경들이 있죠. 각 운영 환경에 적합한 SCA 도구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출된 S밤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뉴얼하게 오류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품명이 잘못됐다던가 버전명이 CVE와 매칭되지 않는 버전이라면 보정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격의 악용 가능성이 반드시 오픈 소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구매했을 때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자 소프트웨어도 취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식별을 해야 됩니다. 매뉴얼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점을 이제 평가해서 조치하는 단계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CV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취약하고 공격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업무 영향도, 공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리처빌리티 테스트, 그러니까 공격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분석해야 되고요. 해당 분석 결과 이 취약점은 반드시 조치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어떤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개발 조직이 패치를 하고 코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또 외부 기관 아니면 계열사 간, 부서 간 취약점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 제품의 취약점을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지는 일입니다. 취약점을 오픈하는 거는 우리는 여기 약해요, 공격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에 대한 공유와 그리고 공유 불가한 어떤 적정선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때 또 역시 자동화 방식을 이용해서 백스라는 포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오픈 소스를 이용하는 이제 개발 문화들, 이런 문화를 고려해서 공급망 보안을 무조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의 그 열린 마인드, 그리고 어떤 열려 있는 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급망 보안에 적절한 수준을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회사가 LG가 개발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한번 가상으로 식별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웹을 생각해 볼게요. 아파치 톰캣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개발 환경 구성 요소, 운영 구성 요소가 있을 겁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 다시 세분화해 보면 아파치 커먼 파일 업로드, 그리고 DB 접근을 위한 JPA, XML 파서를 위한 서시스,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개발 운영 환경에서는 깃랩, 젠킨스, 넥서스, 쿠버네티스, 그리고 AWS 클라우드 환경들이 있겠죠. 각각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면 그 다음에 CV를 맵핑해서 리처빌리티 테스트를 해야 될 것이고, 해당 취약점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 우선순위 하에 관리 패치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공급망 보안을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